네, 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내렸습니다. 이게 매번 경험하는 거지만 매번 적응이 안 됩니다. 분명히 올랐으면 조정이란 게 나와야 되는데 조정이 나오는 게 뭐 진짜 그 어떤 경우라도 유쾌하지 않은, 주식을 몽땅 팔고 내렸다고 해도 유쾌하지 않는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어떤 신호 측면에서 본다면 뭔가 오늘 에너지가 없는, 평소하고 겉으로는 다른 게 없습니다. 예,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뭐 수급이 뭐 이 정도는 됐으니까 일자별로 보더라도 뭐 여느 때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12월 18일이나 오늘이나 뭐 큰 차이가 없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런 에너지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왔는지, 이게 관건인데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해외 증시가 부진했고 어제 말아 올리긴 했지만 다우지수가 크게 하락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상태. 그리고 다른 하나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 외국은 이제 백신, 미국 같은 경우는 20만 명 이상 백신을 접종을 했는데 요거가 끝나가는 국가들과 비교해서는 이제 매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생긴다. 그 우리가 이제 방역을 잘 할 때는 상대적으로 해외 증시 대비해서 견조했습니다. 방역을 다른 국가에 비해서 잘 할 때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반대 상황이 됐으니까 결국은 방역으로는 한계가 있고 백신과 치료제가 나와야 되는데 그 백신이 이제 미국에서 나왔고 영국에서 나온 건 아직 임상이 확정이 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그게 임상 통과돼서 승인이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예, 결국은 방역보다는 이 과학기술의 승리, 모든 문제는 다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라도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건 과학기술이었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한국 증시의 매력이 떨어지는 시기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강하게 올라왔으니까 21선 정도는 한번 지지는 해줄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이 메이저 시장의 흐름이 이 기술적인 차트를 보고 시장의 흐름이 흐르는 게 아니라 어떤 무작위적으로 이런 투자자들의 대응들이 나올 때 그게 이제 이런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일관성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뭐 해외 증시가 폭락해서 시작한다면 뭐 당연히 21선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다 열려 있습니다. 다만 큰 변수가 없다는 전제로 21선에서 지지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 네, 그리고 이전에도 보면 요 회복할 때 21선에 지지가 나왔고 또 한참 떠 있다가 지지가 나왔고 또 한참 떠 있다가 지지가 나왔고. 근데 이게 시장에 따라서 단발성이 그날 정확하게 정교하게 21선을 찍고 온다는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거기서 한번 버티더라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니까 일단 뭐 아직까지 여유는 있습니다. 뭐 21선 두드려 패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유동성이 조금 증발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게 하는 게 대부분 지금 또 제약 바이오주들이 강세입니다. 거기로 한번 쏠리면 나머지 종목들은 또 재미없어지는데 이게 근본적으로는 유동성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 안에서 유동성이 넘쳐 흐르면 이 업종 갈 때 저 업종 가고 저 업종 갈 때 요 업종 가고 이렇게 되는데 유동성이 한정이 되어 있을 때 이거 한쪽에 쏠리면 나머지가 재미없고 일종의 풍선처럼 네, 그렇게 되는 거니까 아직까지 뭐 유동성 장세가 오려면 멀었다. 그래서 지금 장세가 뭐 끝이 아니라 그냥 큰 장으로 가는 어떤 일종의 과정 같은 거, 상승하고 횡보하고 상승하는데 이 정도 되는 시기가 아닌가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이제 이거 겪으면 굉장히 재미없을 겁니다. 예, 그 재미없을 때 얼마나 내 자산을 잘 지키고 그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고 하루하루 매일매일 강해진다면, 더 잘할 수 있게 된다면 그런 사람들은 여기서
대박이 터지는 거고, 그냥 뭐 아무거나 집어넣었다가 손실 보고 장이 왜 이렇게 개 같아. 뭐 사실 근데 개 같은 종목만 골라서 하면서 그렇게 투덜거리기만 하고 요 1년 동안 달라진 게 전혀 없고 나쁜 습관만 더 들었다. 여기서도 돈 못 법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좋은 장세, 앞으로 있을 그 좋은 장세에도 수익을 못 보고 그 뒤에 폭락장에서 이제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됩니다. 네, 어쨌든 코스피는 약간의 여유는 가질 수 있다라는 정도 보시면 되고 21선 깨기 전까지. 네, 그리고 코스닥은 쫙 밀렸습니다. 이게 뭐라고 다른 종목들 평가 손실, 평가 수익 쪼그라들었지만 저거 요거 손실 만회 해가지고 참 다행이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 보면 아휴 참 사람이란 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절감을 합니다. 예, 어쨌든 코스닥 지수는 아주 기세 좋게 올라가던 게 꺾였는데 꺾이는 배경을 보면 저기 어디 갔지? 예, 꺾이는 배경을 보면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가 좀 강력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기세라면 지금 개인의 기세라면 이걸 충분히 방어를 할 수 있었겠지만 이제 대주주 요건 10억 원 많이 적기는 하지만 이거 회피 물량은 제법 있을 겁니다. 요거의 어떤 역량, 그러니까 심리가 주가에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A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거래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사면 열심히 삽니다. 이만큼 오르는데 이거 사는 것처럼 매도를 하면 이렇게 빠져버립니다. 똑같은 금액을 사고 똑같은 금액을 팔았는데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내리기가 훨씬 쉽습니다. 기본적으로 종목은. 예, 그런 상태에서 누군가가 의지를 갖고 매도를 한다. 그 대주주 요건 회피를 위해서. 예, 그러면 당연히 투자 심리가 헝클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일단 연말까지는 크게 기대할 부분이 없을 것 같고 연말 이후에도 배당락으로 인해서 또 약간의 충격이 있을 거고 1월 달에는 1월 효과 같은 거 없이 설 연휴까지 또 불확실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시장에 대해서는 당분간 기대할 부분이 크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댓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평가는 그냥 간단하게 요겁니다. 세방전지로 보면 그냥 복잡하게 설명드리면 설명 안 되는 거랑 똑같으니까 진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평가는 뭘 보고 저평가냐? 이 세방전지의 시가총액이 6,594억입니다. 그럼 세방전지의 지금 자본총계 이걸 보시면 됩니다. 자본총계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6,594보다 많다. 그럼 저평가입니다. 그리고 순이익을 원래 순이익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PER이. 근데 그냥 이게 보통 뭐 14배 아니면 게임 업종 같은 경우 아니면 제약바이오처럼 뭐 수요가 경제 논리에서 약간 벗어나는 이런 건 프리미엄을 받아서 한 20에서 30이 적정 PER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계산하기 까다롭기 때문에 그냥 영업이익 곱하기 10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영업이익 곱하기 10 했더니 한 1조 원 정도 나옵니다. 시가총액보다 높습니다. 그럼 저평가.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9월 기준으로 순자산, 자본이 순자산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인데 이 순자산이 시가총액보다 많다. 저평가. 영업이익 곱하기 10 했을 때 시가총액보다 크다. 저평가입니다.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가치가 어쩌고 이런 것보다 그냥 단순하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술적인 분석도 단순하게 직관적으로 탁 척하면 탁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평가냐 아니냐도 복잡한 거 따질 것 없이 저거 딱 두 가지만 보고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건데 쌀 때 사지 않으면 대응을 못합니다. 예.
네, 오늘 장이 나빴습니다. 네. 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조건 싸게 사야 됩니다. 무조건. 뭐든. 그러니까 뭐냐면, 뭐 고려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방향을 정해가는데, 싸게 기다리면 안 올 것 같은데? 근데 생각해 보시면, 안 사도 손해는 아닙니다. 뭐, 와서 체결되고 가면, 그게 최고고, 베스트고, 체결이 안 되고 갔을 때, 그건 뭐 할 수 없는 거고. 근데 체결이 안 됐다고 해서 내가 손해본 건 아니니까. 예. 네,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인내심이 덜 손상을 보게 되고 그러면 잘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배당락 전에 파시고 그 배당락으로 떨어질 때 잡으면 되는데 그게 사람 심리가 또 혹시 더 떨어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하다가 또 놓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대응을 한다면 그리고 뭐 배당락 때 팔아서 배당락 얻어맞고 다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그게 원칙대로 되는지 한번 해보시면 이게 쉽지가 않구나 생각이 들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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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지금 시장이 나빠가지고 살짝 또 방향을 못 잡았는데 조금 한두 달 고생하셔야 될 겁니다. 시장 생각하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그냥, 그렇습니다. 경험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주식 투자에 뭐 고수도 없지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 해도 이 사람을 찾기도 어렵고, 이 사람이 설사, 뭐, 찾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 아무 대가 없이 뭘 가르쳐 줄 가능성도 거의 없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오른다 해서 오르는 종목, 내린다 해서 내리는 종목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있다고 해서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고수 뭐 이런 것도 없는데 구분할 필요도 없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고수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수익 봤다고 계좌 까가지고 약이나 올리고 말도 안 되는 이것저것 되도 않는 거 뭐 기법이니 뭐니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반쯤 사기나 치고 이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서 답을 찾으려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주식 오른다 아니면 내린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못하는 사람 찾아서 그 사람이 오른다 그러면 팔고 내린다 그러면 사고 이렇게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못하는 사람을 어디서 찾으면 가장 잘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아주 가까운 데 있습니다. 자기 자신. 예.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답을 찾으면 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소. 예, 감사합니다. 세스리온 책? 예.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 뭐, 고려인이 신장로로 나가려고 하는데 시장이 안 도와줍니다. 참. 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댓글 확인했고, 예,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종목이 하루만 내려도 굉장히 좀 어수선한 이런 모습인데, 일단 영신금속부터 보겠습니다. 자, 뭐 시장 이기는 종목이 잘 없으니까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오늘 코스닥 내렸으니까. 아이고, 코스닥 오를 때보다 잘 올라갔으니까 뭐 이 정도는 애교로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궁금한 거
지금 사도 되나요? 이런 게 지금 궁금하실 겁니다. 네, 저는 지금 추가로 사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가격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가격에 못 살 거기 때문에, 또 그게 어떤 일종의 그 뭐라고 표현을 하자면, 그 가격을 찍어버리면 그럼 그게 어떤 이상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3,000원 정도 내려면 살 겁니다라고 하면 3,000원 간다는 얘기야? 하고 쓸데없는 대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가격은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적당한 가격에 추가 매수해서 지분 공시를 한 번 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도대체 왜 그러냐? 뭐 그냥 재미로 하는 겁니다. 재미로. 이 사연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2016년에 중국인한테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새 제 투자금 거의 대부분을 여기서 날렸고, 그리고 저랑 같이 투자하신 분들도 엄청난 손실을 봤습니다. 그때 욕심 부리신 분들은 투자금 회복을 못한 채로 지금도 아마 저를 원망하고 있을 겁니다. 어딘가에 모여가지고 저를 아주 표현을 하자면 가루가 되도록 탈곡기에 넣어서 탈탈탈탈 털고 있을 텐데, 어쨌든 그 시점에서 제가 이제 어떤 걸 겪었냐면, 진짜 맛있는 걸 먹어도 맛있는 줄 모르고, 그러니까 감정이 요 문제에 완전히 매몰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숨만 쉬고 있는 거지 살아있는 상태가 아닌,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런 상태가 아닌 그런 과정들을 겪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엄청난, 대략 계산을 하면 170억 정도 빚을 진 거나 다름이 없는 상태였는데, 이걸 어떻게 만회를 해야 되느냐. 사실 이거를 인간이 만회를 할 수는 없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답이 안 나오길래, 그렇다고 해서 저는 또 겁이 많아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런 건 못하니까, 그냥 밥만 먹고 살자. 더 사람들한테 참 사기꾼들 그렇게 욕하고 하다가 정말 사기꾼들보다 더한 결과를 얻게 됐을 때,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심정이었는데, 그렇지만 그래 죽지는 못하니까 살자. 밥만 먹고 살자. 그렇게 꾸미고 뭐고 다 포기하면 어떻게든 살다 보면 죽을 때 되면 죽지 않을까. 그리고 이걸 다 만회를 못하더라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자. 물론 그게 또 안 되는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왜냐면 이제 어느 시점에서는 자기 판단으로 대응을 하게 되니까. 그나마 잘한 게 마이너스 67%에서 손절을 했습니다. 대주주가 팔아버리니까 어쩔 수 없는 거라서.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팔아가지고 그 중국 놈이, 그래서 완전히 그때 망했는데, 그나마 이거 파는 거 보고 이때라도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거를 건져내고, 그리고 어쨌든 투자금 전체가 들어간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거를 극복한다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못 죽으니까 남은 인생 이거를 속죄하고 만회할 수 있는, 얼마나 만회할지는 모르겠지만 만회하는 마음으로 살자라고 해서 종목이 하나 오르고 2개 오르고 3개 오르고 4개 오르고 해서 10월 달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기 직전이었나? 그때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제 말을 무조건 따랐다면 공식적으로는 요 손실을 다 털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결과가 좋은 분도 계셨고, 또 안타깝게도 그냥 처음부터 100%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리고 손절을 하지 않고 이게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이 종목이.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투자금 다 날린 게 되니까 복구를 할 기회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를 철천지 원수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예, 어쨌든 근데 저는 제 말을 무조건 따랐다는 전제로는 올해 10월에 다 해결을 받습니다. 뭐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을 해결을 받는데,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33에서 100을 만들어야 되니까 2배 정도. 그러니까 33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만드는, 공식적으로 예, 요 과정을 했고, 그래가지고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게 뭐 불가능한 일인데 만약에 한다면 남은 인생을 소액주주들, 고통받는 소액주주들을 위해서 헌정을 하는 마음으로 살자. 물론 그 마음만 갖고 살진 않을 겁니다. 뭐 돈 좀 버니까 또 돈도 쓰고 싶고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당연히. 예, 그래서 이런 걸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속죄를 하는 마음으로 사는 게 재밌는 겁니다. 예,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예, 그래서 하는 겁니다. 예, 조금 이해가 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 덤이다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안 죽었으니까 덤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활동을 하는 거니까, 도대체 저 친구 왜 저럴까 하면 요걸로 좀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 가끔 그렇게 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다 앞에 그런 과정들 다 잊어버리고 그냥 재밌네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칼 맞아 죽어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뭐 제가 죽으면 어쨌든 제가 죽어서 가장 이득이 되는 사람이 저를 죽인 거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적당한 가격에 추가 매수를 해서 공시실을 내려고 하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하는 일에서 한 점 어떤 불법적인 요인이 있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회사와 개인의 싸움은 무조건 회사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기업과 개인의 싸움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개인은 정말 완전 무결해야 됩니다. 근데 완전 무결할 수가 없는 게 욕심이 앞서니까 완전 무결할 수 없는데, 저는 이제 재미로 하니까 그 부분에서는 또 괜찮으니까. 예, 그래서 요 배경으로 이제 하는 거고, 영신금속뿐만이 아니라 뭐 제가 앞으로 한 20년은 더 살 것 같은데, 그러면 1년에 한 종목씩 해서 한 20종목만 해가지고 이 소액주주들, 고통받는 소액주주들 구원하고, 그리고 정말 뭐 어떤 방법도 그렇습니다. 뭐 단타는 진짜 성공한 사람이 있다 해도 주식 투자자가 700만인데 로또 복권 확률로 나올 수 있습니다. 단타로 성공한 사람. 근데 단타로 성공한 거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면 되겠습니까? 100이면 100 다 깨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형주 투자한다. 대형주 뭐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예. 지금 정권에서는 어쨌든 반기업이고 그 대기업에 대해서는 반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가 아주 시원하게 오르는 거 잘 없을 겁니다. 뭐 설사 있다 하더라도 확률적으로 좀 떨어지는 거니까 뭐 이것도 아니고, 중소형주 뭐 어쨌든 테마주라는 건 누군가 수익을 보면 누군가 잃는 어떤 제로섬 게임이 되는데, 제로섬이 아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투자자들끼리 동업자 정신을 가지고 가는 거고, 요 동업자 정신 이래서 누굴 깨부셔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던 거, 우리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몰랐던 거. 뭐 예를 들면 회사에서 페이퍼 컴퍼니 하나 세워가지고 이거 통해서 납품을 하더라. 그럼 여기서 마진으로 떼먹는다. 누구 주머니로 가느냐? 전체 주주의 몫인데 특정 주주, 최대 주주한테 가더라. 이런 걸 조져야. 예. 그래야 이제 전체 주주들의 어떤 주가가 오르고, 그렇게 해서 다 같이 이익을 보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요 방법 외에는 같이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단타 지 혼자 버는 겁니다. 대형주 투자 벌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데 그건 누군가하고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의 운입니다. 그 매매 타이밍이 좋은 사람은 버는 거고 종목을 잘 파악한 사람은 버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 가는 거니까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 여기서 사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묻는 분도 계셨고 취지에 벗어나는 겁니다. 네. 제가 요 종목을 갖고 여러분들 수익을 같이 보자라고 하는 게 그런 과정들을 다 이겨내고 하는 건데 여기서 사면 그 과정 이겨내기도 전에 심리적으로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싸게 사야 된다는 거고. 예. 어쨌든 그 과정은 제가 1월부터 활동을 할 거니까 네이버 게시판하고 유튜브를 많이 봐주시면 이해를 조금 더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액트. 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뭐 물량을 받고 이런 거 수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조금 강하게 언급했던 게 이 시점이고 또 이 시점입니다. 강하게 언급하면 박살이 납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경우라도 결국은 이 주가를 핸들링하는 그 주포가 있다라고 하면 예측할 수 없는 겁니다. 주포 마음입니다. 그냥 뭐 주포가 올리고 싶으면 올라가는 거고 밀고 싶으면 밀리는 겁니다. 예, 이걸 근본적으로 토대를 한 다음에 정황상 뭐 이 물량을 다 받았는데 이걸 가지고 다시 떨어뜨려 가지고 손실을 볼까? 뭐 이런 어떤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거지. 이랬으니까 무조건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주포 마음이니까. 뭐 대형주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특정한 주포가 없으니까 뭐 기술적인 흐름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질 수도 있는데 중소형주들은 무조건 지들 마음이다.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이게 제가 언급할 때마다 세게 언급할 때마다 떨어지는 거 보니까 언급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앞으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조강 IRI 이거는 제가 그 말씀드렸듯이 이런 큰 변동이 나오는 상태에서 버티지는 못하는데 어쨌든 액트가 매각을 하면서 거기서 가져가는 물량 그리고 골드 퍼시픽 물량 그리고 저 전환사채 주식 전환한 것 중에 남은 물량 등등해서 굉장히 많은 주식이 있습니다. 이 주식을 정리를 하려면 시세가 한번 나야 되는데 조강 IRI 같은 경우는 괜찮은 기본기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좋은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가 앞으로 뭔가 신사업을 하고 기존 사업의 수익성이 좋아지고 이러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거기에 뭔가 어떤 그 소위 말하는 촉매 같은 역할을 하는 게 그게 이제 주포고 작전 세력이다라고 본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만 원 정도의 가격이 이만큼의 물량이 있으니까 이거 어쨌든 올려서 해결하지 않을까 싶은데 말씀드렸듯이 주포 마음이기 때문에 그거를 1년 있다가 올릴지 아니면 당장 내일 올릴지는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은 이건 반드시 올릴 거고 확실한 것 같아. 그럼 1년이고 뭐 얼마고 난 기다려 볼래. 근데 그 기다려 볼래가 맞아 떨어지면 언제 사야 됩니까? 쌀 때 사야 되는 겁니다. 쌀 때. 쌀 때 사가지고 난 조강 이거 분명히 뭔가 할 것 같아. 기다려 봐야지. 요게 되는 거지. 만약에 오늘 분명히 뭔가 할 것 같아. 오늘 샀는데 내일 쭈룩 떨어져서 7,000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한참 있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그냥 털리는 겁니다. 못 버팁니다. 비싸게 사면. 그러니까 비싸게 사면 고생만 하고 조강이 나중에 뭐 설사 10만 원을 간다 하더라도 만 원에 사서 10만 원이면 엄청난 수익이지만 만 원에 7,000원 한번 갔다가 시간 끌어버리면 만 원에 사서 10만 원까지는 그냥 본전에 팔면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싸게 사면 소용이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카카오. 지금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상장 관련해서 지금 관심을 조금 받고 있는데
카카오뱅크 가치가 20조 원 정도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카카오는 주가가 42만 원까지 오른 다음에 지금 다시 좀 숨을 고르고 있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코로나19 상황이 조금 더 길어질 것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가 골프 예약부터 해가지고 뭐 다양한 분야에 카카오가 진출을 하고 있는데, 그 엄청난 사용자 기반을 통해서 결국 얘네가 다 먹지 않을까.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제가 예전에 썼던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카카오가 결국은 다 먹어가지 않을까? 아주 획기적인 또 어떤 변화가 있지 않는다면.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 네이트온이 뭐 다른 거에 또 그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어떤 변화가 있는, 큰 변화가 있지 않으면 얘네가 다 먹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2017년에 썼는데, 그때 장기 목표가 15만 원이었습니다. 이거를 뭐 완전 우습게 그냥 넘어서 버리는 그런 흐름인데, 그래서 뭐 어떻게 주가에 대해서는 비싸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지만, 단기적으로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한다. 카카오뱅크가 어느 정도 위력을 갖고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한국금융지주하고, 그리고 KB금융이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조금 양호한 모습들을 보이더라. 특히 한국금융지주는 지분 가치가 6조인데 시가총액보다 많을 겁니다. 아마도. 거기에 따른 어떤 선반영이 됐었고, 가격에. 그러면 말하는 요지가 뭐냐? 카카오가 다 먹을 거다 이거냐? 그게 아니고, 단기적인 재료에 대해서 선반영하고 좋은 걸 누구나 알고 있지만,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는 그거에 대한 어떤 반응이 시원찮더라. 지금 카카오도 그렇고, 카카오도 뭐 나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얘네가 다 먹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떤 분야든. 근데 지금 주가가 높기 때문에 그 반응이 시원치 않고, 한국금융지주도 이때 9월 달에 한번 선반영 해가지고 지금 또 재미가 없는 상태. 그리고 KB금융은 자기네 본업이, 지분 가치로는 수혜를 받을 수 있지만 자기네 본업이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거기에 따라서 또 재미가 없고, 그래서 뭔가 수혜를 보는 확실한 재료에도 주가가 높으면 재미없는 반응을 보이더라. 이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생명, 말씀드렸듯이 그 상속세 확정되고 나니까 주가가 올랐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를 이유가 없으니까 앞으로 계속 올라가지고 뭐 공모가 회복까지는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 자, 대략 한 7만 원 정도에서 그 이건희 회장 지분이 확정이 됐습니다. 7만 원 정도라고 하면 이건희 회장 지분이 20% 정도 되니까 4천만 주고, 그래서 한 2조 8천억 정도, 2.8조 원인데, 이거에 대한 상속세가 1.4조 원 정도 됩니다. 그때 이거를 주가가 만약에 한 14만 원이 됐다. 그럼 이 가치가 5조 6천억이 됩니다. 그럼 이거 내려면 여기서 일부 팔아도 4.2조가 남고, 일부만 팔아도 상속세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져 있으면 다 팔아도 상속세 못 내는 상황인데, 반대로 주가 올리면 일부만 팔아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상속세 확정되고 나면 주가가 오르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생명이 올랐고, 그 상속세 확정 소식에 삼성물산이 또 올랐고,
이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다 알려진 재료였는데 카카오뱅크 관련된 그 세 종목은 분명히 오를 만한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안 올랐던 이유, 그리고 이미 노출이 돼서 다 알고 있는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이 오른 이유, 결국 뭐에 있습니까? 가격에 있습니다. 가격. 요것만 잘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실 때 이제 욕심만 절제를 시키시면 끝나는 겁니다. 아, 호재가 있더라도 비쌀 때 나오는 호재는 호재가 아니구나. 쌀 때 나오는 호재는 다 알고 있더라도 호재구나. 이런 거. 결국은 쌀 때 사야, 뭐가 됐든 쌀 때 사면 뭔가 터지는 거고, 비쌀 때 사면, 앞으로 넘어져도,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가격의 어떤 재료, 가격에 대한 어떤 대비라고 해야 됩니까? 카카오뱅크 수혜주들은 대부분 선반영하거나 이미 올라 있거나 그런 상태. 삼성물산, 삼성생명은 최대한 눌러져 있던 상태. 그러니까 싸니까 다 알고 있는 재료, 상속세 확정되면 오를 거다, 누구나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게 재료가 안 될 것 같지만 재료가 되는 상태.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복잡하게 하면 안 됩니다. 단순하게, 직관적으로.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듯이 저평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아까 바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가격? 싼 게 무조건 좋고 비싼 게 무조건 나쁘다, 이런 인식 갖고 계시면 주식 투자로 크게 문제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